지난 8월 5일에 주식시장이 아주 미쳐서 날뛰었었죠. 아주 박살이 났는데요. 이 정도로 크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은 며칠 동안은 내려갈 텐데 하루 만에 반등을 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8월 5일에 주식하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주가가 미친듯이 내려갔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별 이유 없이 내려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갑자기 주식 가격이 훅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포감이 형성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더 내려가기 전에 팔아치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려갔었거든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이때가 주가가 정말 확 내려갔을 때거든요. 근데 이게 더 내려가기 전에 팔아야겠다 생각하시고 파신 분들은 정말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하루 만에 어느 정도 다시 올랐거든요. 저점에서 파신 분들은 정말 큰 손해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만회할 방법이 없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주식 딱히 저렇게 내려갈 만한 이유가 안 보이는 상황이었죠. 보통은 주식이 내려간다고 하면 무슨 큰 사건이 있거든요. 과거 코로나라던가 아니면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던가 무슨 사건이 있으면서 내려가는데요. 이번엔 사실 뚜렷한 사건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이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포감을 더 느꼈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 주식을 던지는 사람들이 정말 피를 보았죠. 거기다가 워렌 버핏이 주식을 엄청 팔았다는 이야기도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주식을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고민스럽죠. 사실 제 생각에도 그 상황에서 주식이 더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바로 반등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왜 내려가는지 사람들이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듣자마자 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N이라는 건 일본의 엔화를 이야기해요. 일본의 전성기를 이야기할 때 보통 80년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80년대는 일본이 정말 잘 나가던 시기죠. 미국을 제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한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게 80년대 시가총액 자료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부터 15위까지 다 일본의 기업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의 순위를 좀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기업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일본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제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게 잘 안 먹혔죠.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기업들의 부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수출이 안 되면 먹고 살지를 못하는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30년 동안 일본의 기업들이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경제 자체가 안 좋아진 거죠. 돈을 못 벌어오는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30년 동안 금리를 올리기가 힘들었죠. 코로나 이후로 다른 나라들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도 사실 일본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가는 안 오르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뭐 GDP가 우리나라한테까지 따라잡히는 상황이 왔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옛날에 그 대단하던 일본이 말이에요. 30년 동안 일본 직장인들의 급여는 거의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물가도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가 된 거거든요. 뭐 임금이 안 올라도 물가도 오르지 않으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젊은이들은 집을 살 생각조차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비싸서 못 사는 건데요. 일본은 안 사는 거예요. 왜냐면요. 안 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빚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물가보다 집값이 더 빨리 뛰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니죠. 일본의 집은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약간 집이 소모품 개념이에요. 사봐야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왜 사겠어요? 한마디로 덕분에 일본은 계속 저금리이다 못해 제로금리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겼는데요. 보통은 일반 사람들은 아니고요. 은행이라던가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큰 세력들이죠. 자본이 좀 있는 업체들이에요. 일본이 이자가 싸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미국이 아니라 경제가 잘 굴러가야 되는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이야 뭐 미국이 워낙에 잘 나갔으니까 미국밖에 투자할 데가 없기도 했고요. 그래야 또 빌린 돈을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하면 일본이 저금리인 상황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돈 버는 사람은 다르다요. 남의 돈 가지고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던 일본이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투자한 금액이 일본에서 빌린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잃어버리면 손해가 정말 커요. 빌린 돈 가지고 투자를 한 거니까 보통 최대한 빌렸을 거고요. 이거 손해가 나면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발표가 나자마자 투자했던 돈들을 회수를 해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주식을 팔다 보니까 공포감에 주식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었던 게 사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내려가면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잘 맞는다고 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이것저것 팔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화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회수되는 시점에서 프로그램들도 같이 회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투자들이 빠르게 손절을 하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거든요. 왜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별 사건이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별 사건이 아니라는 건요, 엔캐리 트레이드로 회수했던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회수가 되니까 사람들이 팔게 되고 거기다 프로그램까지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훅 떨어졌을 텐데요. 그 금액들이 생각만큼 많은 양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 사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시 주식을 사 모았으니까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갔겠죠.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게 보여요. 하지만은 당시에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저거 갑자기 내렸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끄떡끄떡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이번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아치운 게 이슈가 됐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애플의 주식의 50%를 팔았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팔았다고 해요. 애플은 기술주라고 할 수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은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물론 그 이후에 울다뷰티랑 헤이코 등을 사들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버핏이 주식을 판 건 772억 달러고요. 버핏이 주식을 산 건 16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해요.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워렌 버핏이 돈을 버는 가장 큰 방법이요, 경제가 안 좋아서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줍줍하는 거거든요. 떨어진 주식을 줍줍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죠. 버핏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생각이 절대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싸게 나오는 걸 그냥 싸게 사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핏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상황이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예상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줍줍해야 되니까 현금화를 시켜놓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 미국은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돈을 찍어서 그 돈을 뿌리면서 경제를 살렸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효과를 보다 보니까 미국이 점점 이 뿌리는 돈을 늘려나간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미국의 통화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이렇게 시장에다 뿌리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 시장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조금 별로 없었던 거죠. 적당히 많이 찍어서 뿌려도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화를 계속 찍어서 뿌리잖아요. 그걸 시장에다 뿌리면 미친 듯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한마디로 물가가 미쳐 날뛴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우리나라 돈은 다른 나라로 가지 않거든요. 당연히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만 많이 뿌려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의 달러는요, 전 세계에 뿌려지다 보니까 그게 좀 덜했던 거죠.
다만 미국이 이런 방법을 너무 계속 쓰고 있고요. 너무 많이 뿌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뿌리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너무 많은 돈을 뿌리다 보니까 물가가 저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뿌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과거에는 겪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상 자체를 과거에 빗대어서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데 상황은 무시하고서 과거에 있던 것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게 과연 맞는 추론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런저런 경제 뉴스나 신문 기사 아니면 전문가들의 말들을 듣고는 하는데요. 찾아서 많이 봐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에 주식의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식도 그때 이후에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거는 경제학자들 이야기고요. 이 경제학자들은 보통 통계나 아니면 수학 공식 같은 거 갖다 놓고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 상황이 다르면 식도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식 가지고 계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은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버핏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현금을 늘린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 가격 떨어졌을 때 줍줍하겠다 이걸로밖에 안 보여져요. 안 그러면 저렇게 현금을 늘릴 리가 없죠. 물론 버핏이 다 맞았던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IBM을 샀던 것도 있고요. 다만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게 버핏이거든요. 저는 소위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수식에다 맞춰서 하는 이야기보다는요. 버핏이 현금을 늘리고 있는 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돈을 번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버핏이 괜히 많은 돈을 벌어온 건 아닐 거고요. 저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를 원치는 않아요. 다만 지금의 주식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대공황의 시작인 건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발 아니기를 빌고 있습니다.